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의령군의회에서 9일 새벽 군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 시기에 가야 하는 이유는 뭐였는지 출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됐습니다. 1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9일 진주시 개동에서 달리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승객을 모두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합천의 해묵은 갈등, 전두환 씨의 호를 딴 합천 일해공원 명칭 논란은 여전합니다. 일해공원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이 국회 심의 요건인 6만 명을 충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 기관이나 지방의회가 당초 예정했던 해외 출장과 연수를 취소하고 지역 안정과 민생 챙기기에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에 9일 새벽 의령군 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굳이 이 시기에 가야 했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출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9일 새벽 김해국제공항입니다. 출국 수속장에 모여 짐을 붙이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 일본 도쿄와 오사카로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 모인 의령군 의원들입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목적을 묻자 군의원 누구도 답이 없습니다. 이건 해외 출장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의원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동행하지 않는다, 배웅하러 온 것이라며 거짓말까지 합니다. 의원님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총 9분 가시는 거네요, 의원님 빼고. 이번 연수는 김규찬 의장을 포함해 10명의 전체 군의원과 의회 직원 6명이 동행했습니다. 의원들의 주요 일정을 보면 9일부터 4박 5일간 일본 나리타와 요코하마, 신주쿠 긴자, 오사카 등 주요 도시를 둘러보고 13일에 귀국합니다. 해외 국가의 의료복지와 도시재생 등 제도와 시책을 알아본다는 목적에 반해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견학으로 짜여 있으면서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연수 시기에 따른 빈축도 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주말 진행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등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지역을 안정시켜야 할 군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도 오래됐고, 네.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가는 겁니다. 애들끼리 다 같이 의논해가지고 결정하시고. 정해진 일정이기에 떠났다는 의령군의회 말이 무색하게 다른 지방의회는 해외 출장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전남도의회와 전북도의회, 강주시의회 등은 비상시국 상황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12월 예정된 국외 출장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번에 의령군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쓰는 비용은 모두 2,800여만 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됐습니다. 1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모두 정권 퇴진운동의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화, 국민의힘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탄핵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13명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란 속의 공범이 되시렵니까? 탄핵 표결 불참은 내란 공범이고 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투쟁에 동참하십시오. 진보당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주장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경남과 부산 등 전국 경찰청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상 내란죄를 담당하는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내란 공범들에 대한 처벌도 신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란 사건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 혼란 등으로 민생 경제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겁박했다며 즉시 탄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헌정 중단인가? 헌법에 근거한 탄핵이 헌정 중단인가?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다. 또한 누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앞으로 매일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며 노동계도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윤석열 대통령 퇴진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최근 잇따라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한 가칭 안전보호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9일 오전 열린 월요회의에서 이른바 촛불 집회가 지역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이 끝난 고3 학생 또 재학생이 참여한다면 학생의 안전은 교육청이 챙겨야 할 책무가 있다며 담당 부서에 가칭 학생안전보호센터 설립과 운영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도내 촛불 집회가 잇따라 열리자 현장에 학생안전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센터는 안전을 담당하는 장학사와 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꾸려져 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담당했습니다. 9일 오전 7시 반쯤 진주시 개동에서 달리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이날 오전 6시쯤부터 운행한 운전자는 운전석 바로 앞바퀴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버스를 바로 세워 승객 3명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이어 버스에 있던 소화기로 먼저 불을 끄다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운전자의 빠른 조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1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으며 시내버스 절반이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1억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일 새벽 4시 40분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연립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씨의 호를 딴 일해공원 폐지에 관한 청원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올린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9일 기준 6만 4천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전 씨의 고향인 합천군에 있는 일해공원은 지난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했지만 2007년부터 현재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령군 의회가 의령군이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중 92억여 원을 삭감한 5,136억 6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289회 의령군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사업 중 59건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거나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의령 명품 백리길 조성 사업과 국토 종주 자전거길 연결 사업, 미래교육원 사업비 지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연탄. 해마다 겨울이면 연탄 기부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연탄 값도 올라 기부가 줄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새카만 연탄이 지게에 가득 쌓였습니다. 봉사 나온 학생들이 20kg이 훌쩍 넘는 연탄을 등에 지고 옮깁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잊지 않고 찾아와준 봉사자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아이고 지다 오르고 비싸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해마다 오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르는 양반들 땀이라도 끓여 잡수라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봉사자들은 하나둘씩 쌓이는 연탄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겨울이라도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연탄을 떼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시골이었어요. 마침 기회가 딱 들어와서. 춘천에서 연탄 떼는 집은 1000세대가 넘습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사는 곳이라 연탄 봉사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최근 기부가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850원이던 연탄 가격은 올해 900원으로 올랐습니다. 연탄이 경북 예천 문경에서 오고 있습니다. 운반비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올해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년 대비 30%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아지면서 노인복지관에는 김치와 생필품 등을 전달하겠다는 기부 문의도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이제 막 없어서 안 주셔가지고 달라고 해서 연락드려서 이렇게 받아오는 상태거든요.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차가운 날씨에 시름이 커지는 겨울. 취약계층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 부산시가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부산은 강원과 함께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습니다. 또 각종 법령과 사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아동정책 영향평가에서도 부산시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일원에서 2025년 2월 2일까지 거울연못 빛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달과 큰 별이 내린 거울연못으로 직경 10m, 높이 5m 둥근 달 모양의 대형 돔 조형물과 거울 연못에 걸친 별 모양 조형물, 인디언 텐트 모양과 수목과 어우러진 전구 장식이 특별한 겨울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시민공원 외에도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미디어 아트와 대형 트리, 어린이 대공원, 주요 지하도상가,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등 부산의 주요 관문과 터미널 등에도 다채로운 포토존과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창원을 빛낸 10대 뉴스를 설문조사로 선정합니다. 설문조사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창원시 누리집에 접속해 올해 창원을 빛낸 주요 정책 30개 중 10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창원시는 오는 18일 올해 창원시정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현재 월 8회 한도 내에서 창원 시내버스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패스 카드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카드사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신청하고 수령 후에는 반드시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 장유에서 부산 명지를 잇는 시내버스 신규 노선이 신설돼 오는 16일부터 운행됩니다. 신설 노선은 김해 장유동에서 부산 지사동, 명지동을 오가는 914번 노선으로 일반 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과 배차 정시성 등을 위해 도내 최초로 현금 없는 시내버스로 시범 운행되며 성과에 따라 김해 전체 노선 확대도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